안녕하세요. 맥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라우라 에스키벨이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은 티타라는 친구고요. 티타는 이제 부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인지 부엌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이제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티타가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서 이 남자가 이제 집에 옵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티타네 집안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어요. 막내딸은 무조건 죽을 때까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엄마가 티타 막내딸이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 시다발이 해야 돼. 안 돼. 대신 둘째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참고로 아빠는 이제 예전에 죽었고 이제 엄마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티타의 둘째 언니죠. 둘째 언니랑 결혼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티타의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냐? 네, 한 거예요. 티타에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는데 이 남자는 이 엄마가 이 전통 얘기하고 도저히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티타와 함께 하려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그 방법은 오로지 언니랑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이제 남자친구가 형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이제 막장 드라마의 그 스토리 같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티타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가 엄청 억압적이에요. 이 티타의 자유라던가 의지라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무조건 너는 나를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적인 어떤 그런 엄마 아래서 티타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책이 이제 총 12챕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각 달마다, 즉 각 챕터마다죠. 이제 레시피가 나와요. 멕시코 이제 전통 음식들 레시피가 나오면서 티타가 그 레시피를 요리하면서 각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성, 이 컨셉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요. 예를 들어보면 1월이 크리스마스 파이예요. 재료, 정어리 통조림 1개, 초리소 2분의 1개, 양파 1개, 오레가노, 세라노 칠리 고추 통조림 1개, 페이스트리 반죽 10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에서 양파는 아주 곱게 다진다. 양파를 다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면 자그마한 양파 조각을 머리 위에 얹는다. 이런 식으로 챕터가 시작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게 되게 에로틱하고 그러니까 센슈얼하고 되게 동화적입니다. 환상 동화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티타가 부엌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티타는 하도 울어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일찌감치 세상 밖으로 나왔다. 증조 외할머니가 끙 소리 한번 제대로 내기 전에 서둘러 세상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그것도 백리향 냄새와 월계수 잎사귀향, 고수향, 끓는 우유향, 마늘향과 함께 파스타를 넣은 스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부엌 식탁 위로 나왔다. 물론 양파 향도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아기를 거꾸로 들어올려 엉덩이를 때릴 필요가 없었다. 어쩌면 티타는 자기가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리부터 그렇게 울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나차는 티타가 부엌 식탁과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엄청난 눈물 급류에 떠밀러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나차는 이제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약간 보모 같은 그런 인물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에로틱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르트루디스는 그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달리던 걸음을 멈추었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강렬하게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허리춤까지 늘어뜨린
헤르트루디스는 천사와 악마를 반반씩 섞어놓은 모습이었다. 가녀린 얼굴과 순결한 처녀의 육체는 눈과 땀구멍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나 관능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오랫동안 산에서 싸우며 억눌러 왔던 후안의 욕정과 맞물리면서 크나큰 장관을 이루었다. 후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말을 멈추지 않은 채로 몸을 숙이더니 헤르트루디스의 허리를 낚아채서 자기 앞에 앉혔다. 하지만 자신과 마주보도록 앉힌 채로 함께 말을 타고 갔다. 겉으로 보기에 말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듯했다. 후안이 헤르트루디스를 열정적으로 껴안고 키스하느라 말고삐를 놓았지만 말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계속 질주했다. 전력 질주하면서 어렵사리 첫 번째 결합을 이루었을 때 말의 움직임과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티타가 그 장미 꽃잎을 넣은 요리를 해요. 이 헤르트루디스 이름 참 힘드네요. 이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첫 번째 언니입니다. 큰 언니. 그리고 이제 둘째 언니가 티타의 그 남자친구와 결혼한 그 언니고요. 이 언니가 그거를 먹고 갑자기 막 몸에서 열이 막 나오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막 장미향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 후안, 이 장군이 장미 냄새를 맡고 헷가닥한 거예요. 이 향, 뭐지? 이 강렬한 향 해서 전투를 하던 도중에 장미향 맡고 장미향을 찾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쨘다. 그렇게 향만 맡고 가서 찾은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이 언니를 낚아채서 말 위에서 그 거시기 뽕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연출이 많아서 보는 내내 재밌었고요. 한국 제목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인데 이제 원제는 오모 구아라 라떼. 초콜릿을 끓일 물이라는 게 원래 원제예요. 그래서 책에서 티타의 마음은 말 그대로 초콜릿을 끓일 물 같았다. 그 이상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가 없었다. 티타가 계속 이제 안 좋은 일을 겪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 남자친구랑 결혼도 못하고 남자친구랑 이제 자기 언니랑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기를 티타가 너무 예뻐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엄마가 본 거지. 아, 안 되겠다 하고 딴 데로 보내버려요. 엄마가 가능성도 이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티타가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후안이 형부니까 같이 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후안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맛있는데 엄마는 짠데 막 요래요. 짜증나죠? 이제 후안이 눈치를 봐가지고 이제 맛있단 말을 안 하니까 티타는 그게 또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가 회방을 놓다가 이제 결국은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nother guy, 다른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후안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후안이 또 졸라 질투를 하는 거예요. 찌질하게 질투를 해요. 이 괜찮은 남자가 티타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바닥에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이제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판타지적인 어떤 묘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판타지적 요소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별로일 수는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사랑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티타의 사랑을 주로 다루지만 인간 결국은 억압적인 엄마 아래서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자유, 결혼할 자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왜냐면 나는 엄마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밥 차려줘야 되고 엄마 씻겨주고 청소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그 자유, 자유에 대한 열망,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루는 사랑을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열정인 것 같아요. 사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거를 멕시코 요리와 함께 어떻게 만드는지를 묘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게 이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면서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로틱하고 환상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배경이 이제 혁명군과 정부군이 이제 싸우는 내전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묵직하게 훅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하고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언젠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